9박 10일 213시간 총 2923헥타르의 임야가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 교수입니다. 오늘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초에 동해안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정말 끔찍했죠. 9박 10일 213시간, 지금까지 역사상 일어난 산불 중에 가장 길게 이어진 산불이었다라고 합니다. 산불이 어찌나 많이 퍼져 나갔는지 금강송 군락지라고 하는 바로 그 숲까지도 산불이 위협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임박했었고, 총 2923헥타르의 임야가 잿더미가 되어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새들이 사는 곳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른 현상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지 않아가지고 벌레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재발생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 중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해충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이 있다. 숲이 더 파괴되고 생태계가 더 망가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무의 잎들이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나무의 뿌리가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잡아주기도 하죠. 그죠? 다 불타가지고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맨 땅에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산사태의 피해나 홍수의 피해도 산불 때문에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산불 확산의 3요소로는 흔히 기상, 지형, 연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불 발생 첫날부터 불이 잘 퍼지기가 좋은 기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조특보와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씨 상황 때문에 더욱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지형에 따라서는 태백산맥 동서 간의 높새바람 현상, 양간 지풍 현상으로 오히려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더 건조한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료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재에 취약한 나무, 침엽수들이 숲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았다. 다른 원인도 생각을 해본다면 밤에 작업하기 위한 헬리콥터의 숫자가 특히 부족했기 때문에 낮에 어느 정도 불길을 잡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불길이 퍼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봄비의 도움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완전 진화되는 것으로 산불 사건이 끝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산불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약간은 공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인공 강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무인 항공기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구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구름이 생기게 하고 인공 강우를 유도하는 방법인데, 산불이 너무 큰 면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봄철 산불 같은 경우에 결국 봄비가 내리면서 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지역에 비가 내려주면 산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국 기상연구대학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7개국에서 150개 이상의 인공강우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는 기상예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날씨가 계속 닥치는 것이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거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오늘 뿌려야 되나 다음 주에 뿌려야 되나, 그 문제보다도 이런 정도의 날씨면 저 지역의 산불이 얼마나 날 확률이 높을까 라는 것을 예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상예보를 발전시켜야 되는 미래가 온다라는 것이죠. 일기예보에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도입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가 기상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상예보, 일기예보를 위한 조사 방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죠. 어느 지역에 뜨거운 공기가 있는지 차가운 공기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구름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우리가 우주에 띄울 수 있다면, 우주에서 숲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불이라도 생겼느냐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산불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죠. 장비를 사고 기계를 사고 하는데 돈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기예보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일기예보를 하고 기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주고 좀 좋은 조직에서 또 좀 좋은 문화에서 또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 더 뛰어난 인재들이 이 분야에 많이 들게 되겠죠. 그게 또 결국은 산불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불 드론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기인데요. 이번에 산불을 끄기 어려웠던 이유로 헬리콥터 대수가 부족했다. 한 대 정도가 야간에 겨우 작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죠? 날씨가 좀 안 좋다거나 특히 이번에 강풍이 많이 불었었잖아요. 그죠? 잘 보이지 않는 밤에 작업을 한다라거나 할 때 사람이 탄 헬리콥터를 타고 불길이 치솟는 연기가 휘날리는 산 등성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 작업, 위험한 날씨에서 해야 되는 작업, 연기가 심한 곳을 파헤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작업에서 드론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드론의 특성은 무엇이냐? 드론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헬리콥터처럼 막 멀리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날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 되려면 배터리 무게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산불을 끄는 거는 산 아래에서 물을 싣고 산 위까지 그 정도 제한된 거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산불을 끄는데 활용하기에 더욱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드론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드론을 산불 감시나 산불 진화에 쓸 생각을 왜 별로 못했지? 드론에 장치하던 배터리, 역시 이번에도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실용화가 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최근에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드론을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 어쩌다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까? 휴대전화 좀 더 오래 배터리 가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요즘에 별로 안 씁니다만 옛날에 MP3 플레이어 같은 거 이런 거 산불을 끄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한 사람에 의해서 드론이 산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기보다는 10대 아이돌 팬들 같은 사람들이 음악을 더 오래 듣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전화기를 들고 영상을 더 오래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이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당신 회사 제품이 배터리가 별로 안 갑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가운데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배터리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 배터리 기술이 드론에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 더 잘 날아다니게 되고 결국은 산불을 끌 수 있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것저것 잘 골라가지고 산불을 끄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열린 태도, 활발한 분야가의 교류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곽재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학박사 곽재식입니다. 저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알아볼까요? 첫 번째, 등산을 갈 때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은 집에 놓고 와주세요. 불가피하게 소지하더라도 산 내에서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흡연 금지, 담배꽁초 투기도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허용된 장소가 아니라면 취사와 야영은 금지됩니다. 취사를 원하는 경우 미리 가능한 장소를 체크해주세요. 네 번째, 만약 불법 취사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셨다면 산림청과 지자체에 신고해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세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보호를 위해 모두 함께 실천해주세요.